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동안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일 중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충격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속이 후련했던 저의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거나 혹은 속 시원함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3년 난짓으로 길지 않았고 다행히 전 남편과 사이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이혼 사유 1순위가 저의 경우처럼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결혼해 살면서 그게 내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살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의 배신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서로의 약속을 저 혼자 지키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먼저 배신한 사람에게는 응당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저는 이혼을 제법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주변에서 홧김에 제대로 자기 목 챙기지 않고 이혼했다가 고전하는 경우를 꽤나 많이 봤던 저는 기왕하는 이혼이라면 준비를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배신을 모른 척하고 지내는 동안 가슴에 응어리는 졌지만 남들보다 속 시원한 이혼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원수 같은 전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사내 연애를 시작했을 때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서로 회사 생활로 힘들어할 때의 의지가 되어주고 직장 내 작은 기쁨도 함께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죠. 그런 시간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편이라 제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집 문제도 그렇고 결혼식 준비에서도 친정이 많이 나섰죠. 저는 그게 대수롭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누가 더 보태고 덜 보태는 게 뭐가 중요하겠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제가 너무 많은 걸 당연히 여기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긴 요즘에는 남자가 잘나면 여자 쪽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 여자가 집 해오는 게 뭐 대수니? 나는 평생 잘 기른 우리 아들을 너한테 주지 않니? 너희 집은 아들도 없는 집이라 우리 아들이 가서 얼마나 아들 노릇을 잘할 거냔 말이야.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들 혹여 너보다 해오는 거 없다고 무시할 생각일랑 말어. 내가 꼭 이 말은 하고 싶었다. 네, 어머니. 저도 나름대로 결혼 준비해왔고 부모님께 크게 손 벌리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너무 쓰지 마세요.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자기 아들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 며느리에게 하는 당부라니 참 우픈 일이었는데 그때는 어머니 말 듣고 혹시 남편이 자격지심 느낄까봐 마음을 많이 썼어요. 착하다 못해 바보였죠, 제가. 결혼 후 저희 부부는 아이 갖는 것도 미루고 열심히 맞벌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직장이다 보니 서로의 월급도 뻔히 알고 있었고 부서는 달랐지만 서로의 일정도 뻔히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점이 장점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로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일이 겹칠 때는 서로를 배려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서로 너무 잘 아니 오히려 숨길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게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잘 살면 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뒤에서 딴짓을 다 하려면 하는 게 남자인가 봅니다. 제 남편이 그랬으니까요. 물론 우리 부부도 좋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처럼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겼던 건 잠시였습니다. 결국은 결혼도 생활이더라고요. 아이가 없다 보니 아무래도 더 서로의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과 저는
취미생활도 따로 하게 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적어지더라고요. 원래 부부란 게 이런 건가 했지만 다시 시댁과 저와의 갈등도 부부 사이가 조금 멀어지는데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 시어머니와 잘 지내지 못한 며느리입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처음부터 잘 안 지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유독 아들아들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일의 중심이 남편이었고 저를 보며 말씀하실 때도 늘 아들 위주로 말씀하셨죠. 결혼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면 간섭을 마셔야죠. 이건 말로는 내가 아들 가져갔다 해놓고 아들 며느리 둘이 잘 살라고 놓아주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저희 집안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 다 아시면서도 모른 척 하시고 저를 향해 이런저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맞벌이로 바쁘게 사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집안 행사 준비를 저 혼자 도맡으라고 하시거나, 남편이 가끔 주말에 쉬고 싶다고 할 때도 저더러 설득해서 꼭 시댁에 오라고 하셨죠. 처음엔 참았습니다. 결혼했으니 어느 정도는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저도 점점 지쳐갔고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날도 남편과 대화를 나누다가 시어머니와의 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참다 못해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마 본인도 중간에서 조금 짜증이 났을 거예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고부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 남편은 초반에만 잠깐 제 편을 들어주는 듯 했지만 나중에는 대놓고 저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제가 너무 자기 엄마에게 무뚝뚝하다며 조금 살갑게 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받아들이는 쪽도 좋은 마음이어야 좋은 표정과 말이 나오는 건데 어머니는 늘 저를 볼 때 미간에 내천자를 장착하신 분이셨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주눅이 들고 할 말을 못하는 걸 남편은 제가 무뚝뚝하고 싹싹한 구석이 없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당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너무한다고 할 것만은 아니야.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너무 싸늘하게 대하는 거 알아?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거 아니잖아. 자주 얼굴 보이라는 게 뭐 무리한 요구야? 싸늘하다니?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 못하나 봐? 나 결혼해서 지금까지 할 만큼 했어. 근데 어머니는 끝도 없이 나한테 무리한 요구만 하시잖아. 자주 오라고 하시는 건 차라리 내가 들어드리기라도 쉽지. 툭하면 돈 얘기하시고 목돈 가져가시면서 돌려주지도 않으시잖아.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만족하겠어? 내가 매번 무리해서 맞추려다가 우리도 힘들어질 게 뻔하다고. 당신이 할 말 못하면 내가 악역을 할 수밖에 없잖아. 무리? 우리 어머니가 왜 아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시겠냐? 내가 볼 땐 부모가 자식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야. 우리 엄마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 혼자 선 긋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입장에선 며느리가 자기 맘 같지 않으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남편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모든 갈등의 원인이 제가 부족해서 생긴 것처럼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제가 부족한가 싶어 잘해보려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어머니니까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제가 느낀 건 남편은 제가 겪은 고충이나 스트레스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나도 사람인데 너무 힘들어. 어머니는 내가 돈 나오는 옹달샘인 줄 아시는 거야? 친정에서 결혼할 때 집도 해주시고 어지간히 도와준 거 아시면서 나만 보면 돈돈거리신데? 내가 거절할 게 아니라 당신이 중간에서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왜 한 번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주지 않는 건데? 내가 왜 생각 안 하겠어? 그런데 너도 좀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봐. 엄마가 우리 집 도와준 것 없다고 우리도 똑같이 부모한테 도움 안 주고 살면 되겠어? 나는 우리 집안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말이야.
어머니 도와드린 게 당연하다고. 결국 그날 대화는 서로 감정만 상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우리 결혼 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갈등을 제가 속이 좁은 탓을 하더군요. 게다가 며느리인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일인데 가족끼리 계산적으로 굴고 따진다며 불만을 보였습니다. 고부 갈등이 깊어질수록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안 좋아지더군요.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신은 결혼 전엔 안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서 왜 성격이 변했냐? 살가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렇고 애교 하나 없는 마누라랑 사는 게 참 재미없다 진짜. 내 성격이 변했다면 이유가 있겠지. 아무 계기 없이 사람이 변하겠어? 나는 내가 이렇게 된 게 당신 때문인 것 같아. 남편의 말에 기분이 나빠 저리 받아쳤더니 남편 역시 그게 자기 때문이란 거냐면서 불쾌해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남편이 기분 나쁜 말을 해도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부 대화에 서로 맘상한 빈도가 잦아지더니 나중에는 한숨 섞인 불평처럼 들리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참았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고부 갈등으로 이혼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나쁜 면만 있는 걸 아니었으니까요. 어쨌든 남편은 술을 즐기는 사람도 아니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자리도 많지 않았어요. 대신 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취미를 중시했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제게는 안도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밖에서 문제를 일으킬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다투고 남편이 혼자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저는 남편의 사생활을 크게 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남자는 너무 풀어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요. 제가 남편의 시간을 믿고 내버려둔 사이 남편은 점점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운동 모임이나 취미생활이라는 이유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거기까지도 좋았어요. 하지만 혼자 여행을 가겠다고 할 때는 저도 한마디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여보, 나 다음 주에 휴가 낸 거 알지? 이번에 혼자 태국 좀 다녀올까 하는데 괜찮지? 뭐? 다음 주에 태국을? 나한테 말도 없이 그것도 혼자 해외를 다녀온다고? 대체 당신 언제 무슨 재미로 여행을 간다는 건데? 원래 나는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잖아. 당신이랑 나랑 휴가 날짜 맞추기도 쉽지 않고 해서 이번에는 나 혼자 냈어. 이미 비행기표도 다 끊어놨으니 가야 해. 우리는 여름에 같이 가고 이번에는 나만 다녀올게. 여보, 근데 좀 너무한다. 당신이 총각도 아니고 결혼한 사람이잖아. 여행을 가는 거면 당연히 나한테도 상의하고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통보만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제는 아예 전부 각자 생활하자 이 뜻이야? 이럴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 차라리 이혼하고 따로 살지? 이번만 허락해줘.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이미 항공권까지 끊었다고 하니 별 수 있나요? 남편은 그때 결혼하고 처음 혼자 해외여행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 행동이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늦은 밤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일이 잦아지고 또 유독 핸드폰을 애지중지 손에서 놓지 않는 건 물론 비밀번호 관리를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거지만 그때부터 이미 남편의 생활에 다른 여자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제가 남편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즈음 이상한 소문이 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저희 부부의 관계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다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은 제게 소문이 들리지 않도록 쉬쉬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알게 될 일이 많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농담처럼 들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김대리, 요즘 자기 남편이 직원들이랑 엄청 팀워크가 좋다며? 특히 거기 되게 유명한 계약직 여직원이 한 명 있던데 같이 운동도 한다고 그러던데? 근데 김대리는 그거 알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나 같으면 내 남편이 여직원이랑 친하게 지내면 경계할 것 같은데. 뭐 운동 모임 한다고 듣긴 했어. 팀원들이랑 같이 잘 지내면 좋지 뭐. 별일이야 있겠어. 회사에 우리 부부인 사실 모르는 사람 없는데. 그래도 조심해. 사람 일 모르는 거다. 직원들의 이런 걱정 섞인 말들이 제 주변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이 간 크게 회사에서 딴짓을 할 리가 있겠어? 다들 괜히 말을 부풀리는 거겠지. 괜히 자극적인 소재로 남의 말하기 좋아하잖아. 남편을 믿고 싶었던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소문을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과장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누구와 자주 다닌다거나 그 사람이 어떤 모임에 함께 나온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들었어? 동료의 말에 고개를 돌리니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괜히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 말했잖아. 그래도 남편 간수 잘하라고. 김대리 남편이 요즘 같은 팀 내 여직원이랑 소문이 좀 안 좋아. 회사 밖에서도 자주 봤다는 직원들이 있어.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운동 모임이겠지. 뭐 그럴 수 있잖아. 난 신경 안 써. 우리는 원래 개인 생활은 존중하기로 해서. 하지만 동료는 말끝을 흐리며 다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부가 개인 생활이라니. 남자는 풀어주면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 몰라? 나도 듣기로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도 몇 번 봤다던데. 내가 괜히 이런 말해서 김대리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야. 꼭 남편 확인해봐. 괜히 나오는 말 같지가 않아서 그래. 묘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지나간 남편의 행동이 떠오르며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었고요. 직장 동료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충분히 알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의 관계에 대해 사내에서도 이미 소문이 파다했더라고요. 당사자인 저와 남편만 모르고 있었을 뿐 모두가 눈치채고 쉬쉬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자신이 참 바보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는 동안 나는 몰랐던가 생각해보니 답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외면했고 믿고 싶지 않은 걸 애써 부정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소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슬쩍 받고 남편 행동을 조심히 관찰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소문은 그냥 소문이 아니었고 남편의 거짓말이 하루하루 드러나고 있다는 걸요. 남편의 일상을 떠올려 보니 그동안 제가 간과했던 많은 것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죠. 남편 외도를 애써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행동, 전화기록, 그리고 작은 단서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비밀을 완전히 확인할 결정적인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에 떡이 되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정말 하늘이 제게 기회를 준 날 같았어요. 남편은 평소에는 핸드폰을 꼭 손에 쥐고 자는 습관이 있었지만 그날은 술 기운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잠들어 버렸거든요. 저는 망설이면서도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가락을 이용해 잠금 해제를 했죠. 그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남편의 메신저 창과 사진첩 그리고 통화 기록은 제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담하게도 같은 팀의 소문 속 여직원과 내연관계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메신저에는 두 사람이 저 몰래 주고받은 다정한 대화와 함께 둘만의 농담들이 가득했고 사진첩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셀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호텔룸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까지 있었죠. 메시지 속의 문장들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였고 제 가슴은 진실을 확인하는 순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분노와 복수심이 저를 차갑게 만들었죠.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난 후 제 기분이 어땠냐고요? 그건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도 부족했고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기도 했죠. 밤에 잠들지 못하고 혼자 뒤척이면서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깊이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 얼굴을 그냥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치가 떨렸습니다. 매일 아무렇지 않은 표정의 남편 얼굴을 보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넋놓고 슬퍼할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저는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고 이제 남편의 외도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까지 손에 넣었으니 모든 준비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순순히 이혼해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숨기는 비밀을 제가 알았다는 걸 상상도 못했겠지만 남편이 느긋하게 잠들어 있는 동안 저는 그 모든 배신의 흔적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를 당장 밝히지 않고 참았던 건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우선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위해서는 남편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불륜이 확실하다는 걸 법적으로 증명해야 제가 나중에 손해보지 않고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느끼는 이 분노와 배신감을 끝까지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화내고 끝나는 건 너무나 제가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외도를 눈앞에서 목격한 이후로 저는 하루하루를 전략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면서도 작은 단서 하나하나를 기록했고 법적으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 움직였어요. 남편은 제가 이런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겠죠. 이혼을 준비하는 것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여전히 평소와 같은 태도로 제 앞에서 행동했고 오히려 저에게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어찌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찬바람이 쌩쌩이야?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건데?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는 거야? 예전처럼 좀 웃고 살면 안 돼? 글쎄, 나는 그대로인데 당신이 변한 게 아니고 웃고 살자는 말을 하다니. 요즘 내가 통 웃을 일이 없어서 말이야. 남편이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헛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제게 상처를 준 건 자신이면서도 여전히 제게 문제를 돌리는 남편의 모습이 역겨웠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조용히 행동했던 건 그 모든 끝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끝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남편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결혼 생활의 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하지만 철저히요. 특히 재산 문제를 제게 유리하도록 정리하는 데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법적으로 결혼 전 형성된 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아니었지만 결혼 후에 형성된 재산은 나눠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을 활용해 확실하게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친정에서 마련해 준 것이었어요. 결혼 준비 당시 저희 친정에서 집 마련에 큰 도움을 주었지만 남편과 시댁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고마움을 표현한 적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 집이 온전히 제 몫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자금 증빙 자료, 집 고입 과정에서 오간 서류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 명의로 작성된 기록까지 모두 모아두었죠. 남편이 이혼 과정에서 집 문제로 시비를 걸더라도 절대 손을 댈 수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 겁니다. 결혼 후 남편이 모은 돈, 그것도 문제 없었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남편이 벌었던 돈이 꽤 있었지만 그 대부분은 저희 생활비나 시댁 지원으로 쓰였어요. 남편은 스스로 돈을 모으지 못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저는 그 점을 알고 있었기에 결혼 생활 동안 우리가 함께 쓴 돈의 기록을 꼼꼼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남편이 주장할 수 있는 돈의 출처는 본인이 직접 관리했던 적금 정도였는데 그 금액도 법적으로 나눌 대상이 될 테니 저와의 분할 협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남편이 주장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 모든 재산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놓았습니다. 결국 제가 원하는 건 단순히 재산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남편이 이혼 후에도 손가락만 빨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남편이 결혼 후 모은 재산이라고 주장할 여지는 전혀 남지 않았죠. 그리고 만약 남편이 억지를 부리더라도 유책 배우자는 남편 놈이니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모았고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를 마쳤죠.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모르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 남편을 상대로 법정에서 완벽히 승리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가 준비한 모든 걸 실행에 옮기는 일뿐이었죠. 그런데 그 실행에 옮기는 일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해야 했던 저는 원래라면 해외 출장 중이어야 했어요. 중요한 일정이라 모든 걸 철저히 준비해둔 상태였죠. 그런데 출장 당일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공항에 나와 있는데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출장 취소됐습니다. 해외 파트너 쪽 사정 때문에 일정이 연기됐어요. 갑작스런 변경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어차피 평일이었고 남편도 출근했으니 제가 출장 안 갔다는 소식을 알 거란 생각에 굳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쉴 생각에 서둘러 돌아온 저는 집에 남편이 있을 거라곤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청객이 있다는 사실도 말이죠. 집에 도착했을 때 문틈 사이로 안쪽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와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먼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겠지. 하지만 이미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에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안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말소리와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라니. 대체 그게 누구겠습니까?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니 이 인간이 내 집으로까지 여자를 불려들였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던 터라 저도 제 의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이 떨리는 걸 겨우 억누르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과 낯선 여자,
남편은 소파에 느긋하게 기댄 채 여자를 보며 웃고 있었고, 여자는 와인잔을 들고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간 속에서 천불이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더군요. 내 집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깜짝 놀라며 묻더군요. 아니,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 오늘 해외 출장 간 거 아니었어? 미래를 즐기던 두 사람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게다가 상간녀는 당황했는지 얼굴을 가리더니 도망갈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놀란 듯 말을 꺼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은 변명도 아니고 상황을 수습하려는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태도가 오히려 저를 더 자극했죠. 출장? 내가 출장 갔어야 이 꼴을 안 받겠지. 근데 지금 이게 뭐냐고! 이 여자는 누구야? 이제 보니 얼굴이 낯이 익네. 너! 우리 회사 직원 맞지? 대담하게 내 집에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소파에 앉아있던 상간녀는 허둥지둥 와인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으며 말했죠. 아니야, 여보. 당신 이거 오해야. 우리 팀 직원은 맞고 오늘 일 때문에 잠깐 우리 집에 온 거야. 회사 사람? 회사 사람이랑 우리 집 거실에서 와인 마시며 다정하게 웃어? 일을 여기서 해? 지금 그게 말이나 돼? 내가 뭘 오해했어? 지금 눈앞에 뻔히 다 보이는데 무슨 오해를 한다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시작한 내 집에서 남편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제가 이성을 잃게 만들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제 분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듯 입술을 삐죽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흥분해? 내가 설명한다잖아. 별일 아닌데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직원이 민망하게 왜 그래? 그 뻔뻔한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과민 반응? 내가 지금 이 꼴을 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집으로 여자를 불러들이다니. 당신 정말 미쳤어? 진정해, 여보. 우리 회사 같은 팀 직원인 거 몰라? 당신도 알잖아. 우리 회사 사람들끼리 얼마나 친한지. 괜히 의심하고 오해해서 일을 키우지 말자고. 이런 꼴까지 보였으면서 발뺌 많은 남편의 태연한 표정과 변명은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 친한 회사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셔? 당신 사람이 어쩜 이렇게 뻔뻔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내가 출장이 취소 안 돼서 집에 안 왔으면 대체 둘이 뭘 더 했을까?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야? 그제야 옆에 있던 상간녀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남편의 옷소매를 살짝 잡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이제 그만 갈게요. 상간녀는 제 눈치를 보며 허둥지둥 집을 나섰고 남편은 상간녀를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이미 바람을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도망치는 상간녀를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저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남편이 따라오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그 모든 말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던 중 남편이 저를 따라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 당신 대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내가 다 설명하겠다잖아.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저 여직원이 얼마나 민망하겠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발뺌하다니 참 당신도 뻔뻔하다. 그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해.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내 집에 여자를 불러서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뭐야? 그럼 당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야? 아유. 그래, 알았어. 나도 이제 지겹다. 당신 말이 맞아. 숨길 것도 없고 이제 다 알았으니까 말하는데 솔직히 우리 결혼 생활이 뭐 재미있었어?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었잖아. 안 맞는 결혼 생활하면서 서로 힘든데 굳이 맞춰가며 살아야 하는 거야? 남편의 당당한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힘들었다고? 당신이 힘들었다고 말할 자격이 있어? 당신은 나랑 결혼해서 인생이 업그레이드된 사람이야. 그 전에 당신이 집이 있었어? 아님 돈이 있었어?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깔끔하게 끝내자. 솔직히 우리도 서로 안 맞는 거 알고 있었잖아. 조용히 협의 이혼하자. 더 질질 끌어봤자 서로한테 좋을 게 없잖아. 우리 사이에 애도 없는데 이혼 절차도 금방 끝날 거야. 남편은 마치 이미 모든 게 정해진 일이라는 듯한 태도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당신도 더 이상 힘 빼지 말고 우리 사이 그냥 끝내자, 이 말이야. 남편 놈의 뻔뻔한 태도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협의 이혼? 웃기지 마.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날 떠밀어내면서 협의 이혼을 요구해? 미안하지만 꿈 깨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야말로 오늘 나한테 큰 실수했다는 걸 똑똑히 기억해. 남편은 제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해. 어차피 우리 부부 사이는 끝났고 나도 당신한테 아무 미련 없어. 저는 말을 더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남편 앞에 던졌어요. 오늘 이후로 일어나는 일은 당신이 상상도 못할 결과가 될 거야. 힘 빼지 말고 끝내자고 했지? 이제부터는 내가 끝내는 방식을 따라야 할 테니 준비나 단단히 해도 아마 죗값을 단단히 치러야 할 거야. 남편은 처음에는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고 대충 넘겨보니 점점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는 지금까지 제가 모은 모든 증거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남편의 외도 증거 자료, 창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 소장, 그리고 이혼 소장까지 말이죠.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인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똑똑히 잘 봐도 내가 전부 모를 거라 생각하고 신나게 바람 피웠지? 덕분에 제대로 증거를 모았네. 이제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 결혼을 끝낼 거니까. 이제 당신은 조용히 결과를 기다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나가는 제 등 뒤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잠깐만! 이게 뭐야? 다 알고 있으면서 이딴 소리를 준비한 거야? 잠깐만! 당신 지금 어디 간다는 거야? 나랑 얘기 좀 하자니까!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개거품을 물고 쫓아 나오든 말든 이미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차례였습니다. 제가 집을 나오긴 했지만 어차피 그 집은 제 명이니 남편은 소송 전에 내 집에서 나와야 했어요. 서류를 남기고 집을 나온 후 저는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에게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연락이 갔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대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얼마나 불리한 상황에 놓였는지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은 저를 만나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만난 남편 놈은 한눈에 봐도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어요. 여보, 당신 이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혼 소송하는데 대체 위자료는 왜 그리 많이 청구했어? 그리고 우리 회사 말이야. 굳이 나 망신 줘가면서 꼭 알릴 필요까지는 없잖아. 제발 내 상황도 고려해 주라. 남편은 서류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엔 불안함이 가득하더군요. 당신이 화난 거 충분히 이해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이렇게 소송까지 해가면서 나를 완전히 끝장내려가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저는 남편 말에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하다고? 그 말 당신 입으로 한다고?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너 이 상황에서 진짜 당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뭘 너무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그 말에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의자를 뒤로 밀며 무릎을 꿇더군요. 진짜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더니 두 손까지 모으고는 제게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가 여기서 끝낼 필요는 없잖아.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상간녀랑은 이미 다 정리했어.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어? 남편 놈 얼굴에는 온갖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저는 이미 남편의 이런 모습조차 예상하고 있었던 바였습니다. 상간녀랑 정리했으니 내가 다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해? 그런 말 들을 만큼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 같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사과하는 거야. 남자는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잖아. 나도 실수였어. 정말 잠깐 흔들린 거야. 그게 다야. 내가 설마 당신이랑 끝내고 그 여자랑 새 출발이라도 하려고 했겠어? 남편 놈의 변명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의미도 설득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미 늦었어. 이왕 걸렸으니 깔끔하게 끝나자고 말한 건 다름 아닌 당신이야. 난 당신이랑 다시 시작할 생각 없어. 그리고 당신이 무릎 꿇고 빈다고 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빈털터리로 쫓겨나려니 아쉬워서 이러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제 다리를 붙잡으며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여보, 나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내 인생 다 끝나게 생겼단 말이야. 당신이 회사 인사팀으로 나 불륜사실 보내는 바람에 징계도 먹게 생겼다고. 나 좀 살려줘, 부탁이야. 하지만 저는 남편 놈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고 살았는 줄 알아? 그걸 짓밟은 건 당신이야. 당연히 이제는 당신이 대가를 치러야지. 붙잡아도 소용없으니 쓸데없는 수고 그만둬.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법정에서 보자.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애원 섞인 목소리와 흐느낌은 들리지 않은 척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저는 계획대로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남편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가 포함되어 있었고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설마 자기가 돈을 그렇게까지 저에게 줘야 하나 생각했나 봅니다.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지만 소송 과정이 진행될수록 자신이 얼마나 불리한 입장인지 깨닫더군요. 법정에서 제 변호사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남편은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했고 당연한 말이지만 판결은 제게 유리하게 내려졌습니다. 결국 저는 결혼 후 형성된 재산에서 상당한 몫을 가져오게 되었고 집 또한 친정에서 마련했다는 증빙자료 덕분에 온전히 제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역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며 적지 않은 위자료 금액을 제게 지급해야 했죠. 이혼 후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살겠다고 나섰지만
두 사람의 불륜 관계가 오래갈 리 없다는 건 뻔한 일이었습니다. 소송으로 인해 회사에 소문이 퍼지자 남편은 직장에서 곧 한직으로 자천되었고 주변 직원들의 눈총을 견디지 못해 점점 고립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그러더니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니지 못하겠다고 판단했는지 알아서 그만두더군요. 물론 상간녀는 계약직이었으니 계약 연장은 당연히 없었고요. 상황이 어려워지자 상간녀도 결국 남편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 놈이 가진 것이라곤 상간녀로 인해 남은 카드빚과 깨진 자존심뿐이었죠. 한때 모든 걸 다 가진 듯 행동하던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끝은 오더라고요. 이혼 후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홀로서기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혼자가 된 지금의 저는 훨씬 더 행복하고 평온합니다. 저를 호구로 알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아도 되니 너무 좋더라고요. 만약 제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날 앞뒤 생각 없이 엎어버리고 헤어졌다면 이렇게까지 남편을 혼내주진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정말 지옥이었는데 이제는 제 삶을 살며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내고 있어요. 그때의 결단이 저를 지켜낸 유일한 선택이었다는 걸 저는 지금 누구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혼 사연을 통해 한 가지는 구독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누구도 내 행복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건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도 한때는 남편을 굳게 믿고 인생의 중심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배신당했을 때 제가 느낀 상처와 분노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제 인생의 주도권은 제가 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 해도 이 결심을 늘 기억하려고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하나의 경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를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사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노력을 응원하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